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첫 장만 한번 해봤거든요. 근데 그 목차를 보면 전쟁이란 무엇인가 이게 상당히 저한테 영감을 줬고 전쟁을 오래 끌면 헛장사다. 이게 굉장히 포인트 같아요. 그 제가 아는 분이 그 삼양사라는 그 기업의 그 역사를 다루는 책을 5억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 막 기뻐하셨는데 그것을 1년 안에 끝내야 수익이 되는데 한 3년을 끌다가 그 소송에 걸리고 결국은 회사가 망하는 그런 결과도 됐거든요. 그래서 어떤 걸 할 때 이게 그 시간을 끌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. 어떤 것은 단기간에 빨리 해야 되겠다. 이런 영감을 얻게 됐고 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정한 승리다. 이게 사실은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또 이기는 싸움만 한다. 어떻게 이기는 싸움 환경을 만들 것인가 라든지 거기 보면은 뭐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또 장수의 조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그 1장에 좀 많이 좀 핵심적인 사항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1장만 하고 나머지들은 스스로 공부해서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먼저 1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쟁이란 무엇인가? 그 전쟁과 스포츠는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 우리가 즐겨보는 이 스포츠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축구를 하면은 한 팀에 11명씩에서 22명이 막 뛰어다니는데 그중에 옷을 다르게 입은 심판은 주로 검정색을 입더라고요. 검정색 입은 사람이 열심히 막 뛰어다니잖아요, 거기에. 그리고 그 옆에 그 축구 보면 3명의 심판이 있고 VR 심판실이 또 있어가지고 이 판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잖아요. 그리고 스포츠는 최선을 다했으면은 패배도 아름답다.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2등한 사람이 1등 손 들어주고 하면 막 굉장히 아름답게 비추고 하는데 전쟁은 너무나 다른 거구나. 전쟁은 심판도 규칙도 없고 반칙이 오히려 정의가 되기도 하고 왜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전쟁은 목숨과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칙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러니까 전쟁은 한마디로 이기는 것이다. 반칙도 해도 된다 할 정도로 전쟁의 모든 목적은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.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가 보니까 전쟁은 국가의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하지 않죠. 전쟁은 국가와 국가가 싸워야 전쟁인데요. 전쟁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잘 살펴보고 시작해야 된다.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다 돈 문제다.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그런 말 했잖아요. 첫째도 돈이요, 둘째도 돈이요, 셋째도 돈이다. 전쟁은 돈이다.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북한과 우리 한국의 문제도 국방력 차이도 사실은 다 경제 문제잖아요. 수나라가 우리 고구려에게 망한 이유도 돈 때문이었다. 그 수나라 전투병력이 무려 우리나라 고구려랑 싸울 때 113만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. 부대 행렬만 31km, 30km가 넘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 사람들 어떻게 하루 식사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이 군대를 그 이끄는 그 식사 부대만 해도 식사병들만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. 그러므로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보급이 원활하지 않고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결국 그 수나라는 병사 급료라든지 장비 또 외교 사절 뭐 식량 보급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수양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, 고구려를 얕잡아보고 하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망국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수나라가 거기서 멸망했잖아요.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? 전쟁은 그 시작을 잘 생각하고 살펴야 된다. 두 번째로 전쟁은 조건과 장수의 자질의 승리의 관건이 있는데 전쟁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중요한데 조건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. 도의와 기상과 지리와 법제인데 도의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 나선 사람들이
같이 죽고 같이 살자는 이런 하나된 힘이 없이는 전쟁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. 어떤 스포츠도 팀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하는 팀도 못 하더라고요. 이게 하나된 힘,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, 두 번째는 날씨가 도와줘야 된다. 그래서 전쟁하는 사람들 보면 그 이순신 장군도 보면은 이 날씨 이런 걸 엄청 잘 사용하잖아요.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날씨와 기후가 도와줘야 된다. 그 히틀러가 러시아를 공격했잖아요. 근데 그 독일군이 다 거의 얼어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 러시아의 날씨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공격했다가 결국 패배했잖아요. 그 날씨, 기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리적인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. 이순신 장군이 그 한산대첩인가? 그 할 때 명랑이라든지 그 지리를 엄청나게 이용하잖아요. 전쟁터가 평지인지 바다인지 넓은 지역인지 좁은 지역인지 물살이 센지 약한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말고 저기 그 지금 말하면 청주라는 지역에서 그 일본군과 전쟁이 있었어요. 근데 우리나라 그 장수가 일본군을 무시해가지고 이런 지리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어떤 평지에서 전쟁을 했거든요.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평지에서 전쟁이 대단히 뛰어나대요. 칼싸움을 잘하니까. 그래서 거기서 그, 그 주변에 좋은 지리적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본 사람 무시하다가 거기서 그 큰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지금도 거기 가보면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치욕의 역사가 지금도 간직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지리를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, 어, 네 번째로 법제. 전쟁을 하려면 군사 제도가 정확하게 잘 갖춰져야 되고, 체계라든지 이런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죠. 특히 그 보급로가 끊기면 전쟁에서 이제 끝장나잖아요. 그래서 일본이 왜 우리나라와 중국을 먹지 못했는가?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보급을 이 남해에서 다 끊어버린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전쟁의 조건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이제 기상과 지리와 법제와 도의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장수의 자질이 절대적인 건데요. 장수가 무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. 장수는 지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략이 뭡니까? 지식과 전략이잖아요. 이 책에도 보니까 그 하여튼 지식이 장수가 공부를 안 하고 독서를 안 하고 용맹만 가지고는 장수가 될 수 없다. 그 삼국지에 보면은 그, 누구죠? 그 무식하고 장비, 막 누구죠? 장비 말하는 거, 장비. 장비가 리더가 되면 안 되잖아요.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장수가 될수록 지식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도 보면은 그 장수가 일기를 쓰잖아요. 난중 일기를. 근데 그 이순신 장군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그 행주대첩을 누가 이끌었죠? 그 갑자기 요즘 생각이 안 나는 이름이. 권율 장군. 권율 장군은 일기를 안 남겼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은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장수가 되더라도 이 지식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지식만 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. 지식을 전략으로 바꿀 수 있는 이거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식과 전략이 있는 장수를 반드시 앞세워야 되고 두 번째 신의가 있어야 된다. 그 신의가 뭔가 했더니 신상 필벌이 합리적이어야 된다. 이게 상을 줬는데 막 자기 아는 사람만 상 주고 미운 사람 벌 주고 그래서는 안 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 상도 주고 벌도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런 걸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그 부하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. 뭐 자기 가족만 챙긴다든지 또 뭐 자기 친한 사람들 막 챙겨주고 안 그런 사람 막 방치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. 특히 목회자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면은 굉장히 성도들이 다 떠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것까지 비유를 들 필요는 없는데 이 신의가 있어야 된다. 신상 필벌이 정확해야 되고
그다음에 신상 필번만 있으면 그 군대가 이끌어지지 않는데 사랑이 장수지만 사랑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신상 필벌을 초월하는 건데요. 거기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옥이라는 장군은 심지어는 부하의 엉덩이에 난 종기를 입으로 빨아 고쳐주었다. 이렇게 하니까 그 부하들이 막 그 어려울 때 자신을 헌신하는 거죠. 그 다윗도 목이 말랐을 때 그 부하들이 가서 적군을 뚫고 가서 물을 떠왔는데 다윗이 그걸 먹지 않고 그걸 부어버리잖아요. 그런 데서 그 충성심이 나오듯이 이 장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. 그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용기하면 무조건 막 적에게 뛰어드는 그런 무모함이 아니라 적의 실상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용기다. 그렇게 말했고요. 엄격해야 되는데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하잖아요. 근데 명령을 잘못 내려버리면 이 군기가 다 깨지는 거죠. 그래서 명령을 내릴 때는 정확하게 내려야 되고 내려진 명령은 잘 지켜지도록 옆에서 지켜줘가지고 그 명령 체계가 잘 설 수 있도록 그 명령을 내렸을 때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 엄격함이 장수의 자질이다. 필요한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 전쟁은 속임수다. 누가 더 잘 속이냐가 중요한데 그 잘하면서도 못하는 척하고 공격하면서 안 하는 척하고 가까우면서 먼 척, 멀면서 가까운 척 해야 된다.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노적봉을 볏짚으로 쏴서 군량미가 많은 것으로 거짓으로 속여서 적에게 그 보급 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걸 과시함으로써 적의 기를 죽이는 뭐 그런 속임수를 썼고요. 그래서 전쟁의 속이기 기법은 유인하기, 혼란시키기, 괴롭히기, 이간질하기, 약 올리기 우리랑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 속이기 기법이 전쟁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이걸 잘하는 장군이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 이 고구려가 을지문덕 장군이 이 수나라 군대를 엄청 약 올리기로 공격을 해가 힘을 다 뺐대요.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서 이 수나라 군대가 후퇴를 해주면 우리가 항복하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서로 협정을 맺었대요. 그렇지 않아도 수나라 군사들이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전쟁할 힘이 없는데 항복해주겠다니까 수양제가 조금 이제 체면이 서니까 실제로 후퇴하고 이제 살수를 건너게 된 거예요. 그런데 그때를 노리고 이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물을 빼놨다가 위에서 물꼬를 트면서 막 이제 다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리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야비한 방법인데 하여튼 이겼잖아요. 전쟁은 승자에게 손을 들어주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약 올리기, 전쟁에서 약 올리기를 엄청 잘해야 된대요. 그러면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무모하게 쫓아오잖아요. 그리고 뒤에서 뒤통수 치기 이런 걸 잘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. 전쟁은 속임수다. 이게 굉장히 전쟁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네. 혀 찌르기 이런 거. 그래가지고 뭐지? 여기 인천 상륙작전도 그 김일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. 갯벌에서 한다는 것이 그것도 시간도 3시간 빼기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상륙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전세를 바꿨잖아요. 이게 정말 전쟁은 굉장히 스포츠랑 다르구나.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. 그다음 네 번째, 승부는 싸우기 전에 결정된다. 축구를 좋아하시죠? 축구도 보면은 모든 스포츠는 이미 하기 전에 거의 95%는 결정되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되게 그래도 뭔가 이기겠지. 그래도 뭔가 역전이 일어나겠지. 그런 기대감에서 스포츠를 보잖아요. 그래서 그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를 알 수 있다. 전쟁하는 사람이 역전승이라는 요행만 바라서는 안 된다. 역전승은 평생 몇 번 없다. 전쟁은 전쟁보다 승률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. 승률이 안 나오면 절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. 이길 만한 싸움을 하라는 것이다. 이순신 장군이 이기는 싸움만 했기 때문에 23전 23승을 거둘 수 있었다. 결론은 이 손자병법은 비겁의 철학, 새가슴의 철학인지도 모른다. 손자병법은 춘추 전국시대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춘추 전국시대는 서로가 멸망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같이 공존의 대상이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전쟁에 하는 목적이 어떤 수탈하고 막 다
무자비하게 그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통치를 하려고 하는 통치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싸울 때는 적군이지만 이기고 나면 내 백성이 되는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그 춘추 전국 시대의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이고요.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지금 경쟁 사회잖아요. 때로는 경쟁자이지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다. 그 싸움의 기술은 반칙을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상대를 이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가며 기독교적인 지식과 지혜와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가는 그런 새로운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이건 정말 13장 중에 한 장만 했고 나머지 장들도 이렇게 꾸준히 공부해 놓으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런 지혜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제가 죄송하지만 좀 짧게 한 장만 좀 했습니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